네, 일단 대북 리스크가 도드라지게 될 경우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은 CDS 프리미엄,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을 체크를 먼저 해봅니다. 현재 그 OTC 마켓이기 때문에 장외 거래에서 정확한 호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1월 초에 60 베이시스 포인트에서 현재 67 베이시스 포인트, 약 7포인트 정도 상승해 있지만 2월 초에 72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올라갔던 거에 비하면은 오히려 5 베이시스 포인트 더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북핵 리스크 관련돼서는 국제사회에서 일단 노출된 재료다라는 평가들이 조심스럽지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평채 가산금리도 현재 큰 변동이 없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환율 동향을 체크해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환율 한번 좀 볼까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외환 시장에서 환율은 오히려 달러원 환율 4원 20전 지난 주말 대비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라는 의미가 되겠죠. 1091원 50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대북 리스크가 조금 더 확대된다면 환율은 올라가면서 원화가 약세를 나타낼 텐데 오히려 현재는 원화가 강세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참고해 봅니다. 크게 주식시장에 동요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대북 관련 전문가를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IBK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박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지금 국방부에서 밝힌 바 그 핵실험이 추정이 된다. 3차 핵실험으로 추정된다고 국방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자, NPT 체제와 정면으로 도전하는 도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각오하고도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아마 단행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왔지만, 작년 12월 달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하면서 유엔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북한이 반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북한 내부에 어떤 혼란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체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아직도 권력 승계라든지 특히 경제 문제가 북한이 심각하다 보니까 김정은 체제가 좀 안착됐다고는 좀 단정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 내부적으로 좀 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핵카드를 다시 끄집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미국 쪽에서의 반응이 또 궁금한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에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 수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향후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 시나리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미 그 북한에 대해서 예고를 했던 게 있습니다. 장거리 로켓 발사하면서 올 1월 23일 날 유엔 안보리의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는 그 채택을 했거든요. 2087호라고 해가지고 북한의 경제적인 제재 조치를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구체화적으로 좀 실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 들어가는 돈줄 자체를 많이 좀 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으로 좀 고립시켜가지고 뭔가 좀 이 타격을 주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 미국과 일본, 한국, 주변국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 현재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그 제재 조치가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북한이 그나마 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중국 쪽 반응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춘절 연휴 기간에 증시가 열리지 않고 휴장하고 있는데 중국의 행보는 앞으로 어떻게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중국은 수차례 지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좀 만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까지 갔을 경우에는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체도 좀 중단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감행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이런 조치는 이번에는 좀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2차 핵실험과는 이번 3차 핵실험은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도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같이 협력해가지고 제재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북한이 지원하고 있는 그 식량이나 그다음에 유류 지원 자체를 일부 좀
줄인다든지 차단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 협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협력 자체가 좀 차질이 예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에 많이 들어가면서 실제적인 외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핵실험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관광객 중단 이런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완전하게 고립시켜 가지고 경제적 혼란이 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좀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위 조절은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지금 또 밝힌 바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짚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대응 수위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이 도발 행위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 한반도 좀 긴장 조성을 통해 가지고 체제 결속을 좀 다지고 그 다음에 김정은 제1비서를 대내외적으로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해안 중심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좀 국제사회와 협력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더라도 또 대화의 어떤 그런 문은 항상 열은 상태에서 북한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이런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시장에서는 내일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 교서를 앞두고 어느 정도는 예상을 좀 했고 1차와 2차 핵실험 때는 미국의 휴일날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콜럼버스 데이라든지 다음 주에는 프레지던트 데이 같은 휴일날 예측을 했는데 다 빗나가고 좀 앞당겨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대남용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대미용 시위용으로 압박을 하는 미국을 상대로 겨냥한 것인지 어느 쪽의 비중을 좀 더 많이 해석해야 될까요? 예, 지금 핵실험 시점을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사실은 북한의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에서 계속 다루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대상으로 어떤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가 조금씩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 정부 출범 초기에는 항상 북한이 좀 이 기싸움을 했던 게 과거의 어떤 전례입니다. 그런 차원에 봤을 때도 남쪽을 좀 이 타겟으로 해가지고 대북 정책을 좀 전환해라 이런 어떤 압박 목적도 같이 겸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서 긴급 진단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가 도움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